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주 동안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신학기에는 항상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날씨도 많이 풀리고 마스크도 벗었으니까 이번 주말에는 어딜 놀러 갈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내용을 시작해 볼까요? 예,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STM32F429를 사용했는데 오늘은 STM32F103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스커버리 보드를 쭉 썼는데 디스커버리 보드가 너무 컸어요. 제가 뭐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들었어도 그거를 딱 케이스에 예쁘게 넣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이 보드가 크다 보니까 예, 조금 작은 보드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작은 보드를 찾은 게 이 블루필 보드이고요. 이 블루필에 올라가 있는 MCU가 STM32F103, 예, 뭐였더라? C8T6입니다. STM32F103 C8T6.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STM32F103 C8T6은 예, 코어텍스 M3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썼던 F429는 코어텍스 M4를 갖고 있죠. 얘는 72MHz가 맥시멈 프리퀀시이고요. 메모리는 64 또는 128. 이 블루필에 올라간 녀석은 64입니다. 그리고 작동 전압은 2.0에서 3.6V지. ADC 컨버터가 12비트짜리 두 개 있네요. 채널은 16채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타이머가 여기 나와 있죠. 3개의 16비트 범용 타이머가 있고요. 또 1개의 16비트 모터 컨트롤 PWM 타이머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압축 타이머, 시스틱 타이머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가 I2C가 2개, UART는 3개, SPI 2개, 또 CAN, USB 등을 지원합니다. 이런 MCU를 올리고 있는 블루필은 어떤 사양을 갖고 있을까요? 메모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4KB 그리고 20KB SRAM. GPIO 핀이 아까는 80개까지 지원된다고 써져 있었는데 이 블루필 보드는 32개 지원하네요. GPIO 핀 32개. 외부 인터럽트도 지원되고요. 타이머는 아까 말씀드린 3개의 16비트짜리 범용 타이머, 1개의 16비트짜리 PWM 타이머. PWM 핀 15개이고요. 아날로그 아까 말씀드린 12채널, 아니 12비트에 앞에는 16채널인데 여기는 10채널이라고 되어 있네요. 16개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10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I2C 2개, UART 3개 이런 거 다 아까 나온 것과 똑같네요. 넘어갈게요. 이게 블루필의 핀 맵인데요. 제가 봤던 핀 맵 중에서도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안이 칠해진 검은 점으로 나와 있는 애들은 5V 사용 가능하고요. 이렇게 안이 비어있는 하얀색인 애들, 하얀색 점 애들, 얘들은 5V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부분들은 여기 부트하고 여기 밑에 예, SWD 인터페이스로 나와 있는 애들이에요. 자, 이거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넘어갈게요. 이러한 블루필 보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보드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일단 가격이 너무 싸서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드의 크기가 작습니다. 이 아두이노 나노 정도의 사이즈예요. 딱. 그렇게 작고 저렴한 데 비해서 성능이 꽤 좋다. 왜냐면 32비트짜리 그리고 코어텍스 M3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기와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
또한 아두이노 개발 환경과의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 보드에다가 이제 그 부트로더를 올려주면은 아두이노 IDE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게 사용하는 걸 STM32두이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점이 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인지 이 보드에 짝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면은 이제 주로 이 처음에 코드를 올리거나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문제의 원인이 이제 페이크 칩 때문이다. 실제 정품 ST의 칩이 아니라 이름이 뭐였더라? CKS인가? CKS32인가? 그런 페이크 칩을 대신 올라가 있어서 동작 불량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ST 링크와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를 볼까요? 여태까지는 디스커버리 보드에서는 그 위에 ST 링크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ST 링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쉽게 올릴 수 있었는데 이 블루필 보드에는 ST 링크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ST 링크를 하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는 디스커버리 보드를 구할 때 같이 구했기 때문에 갖고 있고요. 이 ST 링크는 32비트짜리와 8비트짜리 모두 지원을 하고요. 이 20개의 핀이 있는 이 헤더 부분은 이제 32비트짜리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걸 쭉 보면은 여기 타겟 커넥션이 SWD일 때 이 각각 MCU 쪽은 뭐가 연결돼야 하는지가 쭉 적혀 있어요. VAPP, V앱에서는 MCU VDD를 넣어주고 여기 7번 TMS 요거가 아니라 뭐 있네요. SWIO일 때는 똑같이 SWDIO, SW 클럭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이 밑에 있는 이 표입니다. 1번 핀을 MCU VDD와 연결해주고 7번 핀은 MCU에 SWDIO로 나와 있는 핀과 연결해주고 9번 핀도 그렇게 똑같이 맞춰서 연결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리셋 핀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이제 하드웨어 리셋으로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해서 이것도 연결해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블루필에 전원을 따로 넣어줘야 합니다. 여기 영문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 VAPP에 넣는 MCU VDD라는 거는 MCU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원이 아니라 MCU에서 지금 MCU를 동작시키는 그 전압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예요. VAPP는. 그래서 여기로 전원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따로 블루필에 전원을 넣어줘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원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면 되냐면은 여기 블루필에 밑에 나와 있는 4개의 핀에서 이제 3.3V를 VAPP에 연결해주고요.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끼리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다시피 소프트웨어는 시리얼 와이어 클락과 연결해주고 시리얼 와이어 DIO를 시리얼 와이어 DIO와 연결을 해줍니다. 간단하죠? 예. 그리고 부트 핀을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은 부트 핀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애들이 부트 핀이고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요. 부트 0과 여기 가운데가 연결되어 있고요. 또 부트 1과 가운데 연결되어 있고요. 이 부트 핀을 프로그램을 업로드할 때는 부트 0번이 3V, 3.3V와 연결돼야 하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부트 0번이 그라운드랑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빼서 여기다 옮겨서 끼워주면 되죠. 이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요. 잠깐 봐볼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How to use the boot pin 했을 때 이게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네요. 이제 설명에 따르면은 부트 0번이 0에 있을 때는
부트 모드가 메인 플래시 메모리로 된다.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가 부팅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부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쓰지 못하겠죠. 그래서 부트 0번을 1로 하면 시스템 메모리에서 이제 부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시스템 메모리가 부트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시스템 메모리가 부팅 중일 때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봐볼게요. 예, 그래서 여기가 잠깐만요. 여기가 이렇게 묶였을 때는 이제 부트 프로그램 업로드 할 때는 이렇게 묶어준다. 그래야 시스템 메모리에서 부팅이 돌아가게 되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다 했을 때는 요 반대로 이렇게 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해야 될 부분은 여기로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STM32 큐브 MX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항상 그렇듯이 Access to MCU 셀렉터를 눌러줍니다. 네, 떴습니다. 자, 여기다가 SM32F 이번에는 103이죠? 103C 8T6이라고 치고요. 선택하고 스타트 프로젝트 합니다. 어, 제가 해볼 간단한 블링크 예제는 타이머를 통해서 1초마다 이제 LED 핀이 토글 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걸 해볼까요? 먼저 어느 LED 핀을 토글할지를 한번 봐볼게요. 아까 아까 봤던 슬라이드를 보면은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여기 PC3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나요? 네, PC3번 아두이노 나노와 똑같이 13번에다가 PC13번에다가 여기 LED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요 13번이 깜빡깜빡거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STM32 큐브 MX로 돌아와서 PC13번에 GPIO 아웃을 먼저 할당을 해줄게요. 그리고 항상 했듯이 시스템 코어에 가서 이제 RCC 먼저 정해줄게요. 여기 보시면은 8MHz의 이제 오실레이터가 올라가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다 선택해 주겠습니다. 외부 오실레이터가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그런 다음에 클록 컨피그레이션 가서 여기 8메가 알맞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HS2가 들어가고 PL 클럭 들어가고 네, 최대 72까지 되도록 설정을 해볼게요. 그럴 경우 타이머는 예, 여기 APB1으로 들어갔을 때 타이머는 72MHz, APB2로 들어가도 똑같이 72MHz네요. 여기 맞춰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클럭은 되었고요. 그 다음에 BIO 가서 아까 LED로 했던 녀석을 얘는 그대로 뭐 풀업, 풀다운 없고 그냥 이 상태대로 놔두고요. 이름만 붙여줄게요. LED 13이라고. 그럼 됐고요. 타이머에 가서 타이머 설정을 해볼게요. 타이머 1번을 이제 클럭 소스는 인터널 클락 72MHz 그리고 네, 채널은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타이머가 한번 되고 나면 한번 업 카운팅해서 카운트를 한 번 다 돌고 나면 인터럽트 발생해서 그 콜백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1 업데이트 인터럽트에다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세팅에 가서 이제 프리스케일러 값과 카운트 페리어드 값을 바꿔줘야 합니다. 전에 카운터 할 때 매번 했던 공식을 기억하고 계시죠? 파속, 셋째는
뭐가 같죠? 인터널 로업 나누기 예, 여기가 프레스케일러 더하기 1 곱하기 그리고 예, 피리어드 더하기 1 예, 요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1초마다 깜빡거리게 하고 싶으니까 1은 72MHz 나누기 예, 요 값들인 거죠. 나누기 예, 요 값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이니까 나누기 피리어드 플러스 1을 만으로 할게요. 만으로 정하고 프레스케일러 피리어드 1만 프레스케일러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7200 빼기 1이 바로 프레스케일러가 되겠죠. 바로 7199네요. 그러면 프레스케일러 값을 7199 그리고 이 값은 만으로 하면 됩니다. 만에서 1 뺀 1999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1초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까지 다 맞춘 상태에서 자, 여기 아까 MBIC 세팅에서 업데이트 인터럽트를 발생시켰었죠. 그거를 이제 시스템 코어의 MBIC에 가서 예, 여기는 이렇게 체크가 돼 있고 여기에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시리얼 와이어 디버거 기능도 활성화 시켜줘야겠죠. 쪽에 가면은 디버그가 여기 노 디버그라고 돼 있는데 이걸 시리얼 와이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핀이 잡힙니다. PA14, PA13번이죠. 이렇게 보면 예, 여기에 있습니다. PA14, PA13번 여기 있죠. 예, 얘네들을 이제 활성화 시켜준 겁니다. 자, 이제 선택해야 될 거는 다 되었고요. 네, 다 되었고요. 제너레이트 코드를 해주면 되겠죠? 이름은 STM32F103C 블링크라고 해주었고요. 예, 툴체인은 STM32 큐브 ID 해주고요. 제너레이트 코드 하겠습니다. 네, 떴습니다. 네, 떴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어플리케이션, 유저, 코어에 가서 메인 C 네, 이렇게 다 잘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인터럽트 부분을 작성을 해줘야겠죠. 여기다가 넣을 건데요. 먼저 요 코드로 갑니다. STM32F1XXIT 그러면 여기에 인터럽트 관련 핸들러들이 쭉 있어요. 제일 뒤에 타이머 업 IRQ 핸들러라고 돼 있죠. 요 할 타이머 IRQ 핸들러로 가보겠습니다. 오픈 디클러레이션 해가지고 이걸 쭉 보면은 네, 이게 한 번 자기가 0부터 그 맥시멈까지 쭉 돌고 나서 부르는 게 있어요. W과 OC는 보이는데 요거를 페리드 엘라스틱스 요걸로 가면 됩니다. 예. 요 콜백을 넣어줄 거예요.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예, 이렇게 넣어주고 요 안에다가 수행하고 싶은 동작을 넣으면 됩니다. GPIO 핀, 그 LED 핀을 제어하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요 LED 13핀 이 녀석을 깜빡깜빡 하도록 하고 싶은 거니까요. 한번 봐볼까요? LED 13핀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나요? 여기 보면은 여기 LED 13, PC13 LED가 붙어 있죠? 예, 요 13번, 여기 있는 PC 13번 얘를 깜빡거리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PC 13만 기능을 넣어준 겁니다. 자, 드라이버스에서 GPIO 관련된 가볼게요. 여기 가보면 GPIO
를 제어하는 함수들 중에 토글핀이라고 있죠? 예, 요걸 쓸 겁니다. 요거를 콜백 안에서 쓰려고 합니다. 여기가 여기 들어갈 게 바로 요거겠죠? LED 13 GPIO 포트겠죠? 넣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이고 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포트가 아니라 복사가 안 되나 보네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되겠죠. 그리고 타이머니까 타이머를 실행할 때 처음 시작할 때에 관한 함수가 있어야겠죠. 시작해주는 예, 그 시작해주는 함수가 무엇이냐면 할 타이머 베이스 스타트 그리고 뒤에 인터럽트를 의미하는 IT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긁어다가 어디 갔지? 예,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이게 뭐 1번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되었습니다.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빌드 프로젝트 예, 빌드는 문제없이 다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업로드를 해봐야겠죠? 자, 그럼 먼저 결선부터 하도록 할게요. 아까 같이 보았던 결선 그림을 보면서 할게요. 예, 여기 이렇게 여기 SWCLK, SWDIO 이 두 개를 먼저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림에서는 노란색과 초록색인데요. 제가 낀 건 노란색과 주황색을 꼈습니다. 한번 먼저 껴보도록 할게요. 끼고 네 번째 핀과 왼쪽 네 번째 핀과 다섯 번째 핀에 끼고 그리고 또 이제 전원이 아니라 VAPP를 꽂고요. 그리고 그라운드를 꽂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꽂혔죠? 그리고 리셋 핀을 꽂아야 합니다. 리셋은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여기 그 SWCLK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내려온 데 있죠? 여기다 꽂겠습니다. 띄고 네, 이제 리셋 핀까지 다 맞게 꽂았습니다. 이거를 블루 필에 연결하겠습니다. 이 부분이겠고요. 네, 이렇게 쪼르륵 모여서 네, 이렇게 꽂혔고요. 그다음에 리셋은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R이라고 써진 부분이 있죠? 거기에다 꽂으면 됩니다. R에다가 꽂았고요. 네, R에 꽂혔죠? 그러고 이제 전원을 넣어주면 됩니다. 전원은 다른 보드에서 나온 전원을 이렇게 꽂아 넣었고요. 0.3 라운드까지 그냥 꽂혀. 네, 이렇게 해서 전원이랑 리셋핀까지 다 잘 꽂혔습니다. 이제 내려놓을게요. 네, 이렇게 되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코드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런을 통해서 코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런에 가셔서 런 컨피그레이션을 먼저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디버거 탭에 가서 갖고 있는 디버거 네, 설정된 디버거의 값과 디버거 프로브가 XD링크로 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여기서 인터페이스는 시리얼 와이어 디버그, SD링크를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스캔을 누르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SD링크의 시리얼 넘버를 가져옵니다.
자, 리셋 비헤이버 저는 여기서 하드웨어 아까 리셋 선을 연결해 줬기 때문에 하드웨어 리셋을 선택해 줬고요. 디버그인 로파워 모드는 이네이블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런 하겠습니다. 네, 런 빌드가 먼저 되고 있고요. target no device find. 가끔 이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지금 타겟을 인식 못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타겟 보드 그러니까 블루필에다가 전원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전원을 넣어주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외부 전원을 넣어주고 다시 런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디버거 커넥션에 디버거 커넥티드가 뜨면서 코드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외부 전원 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외부 전원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얘가 코드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코드가 제대로 올라갔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화면에 지금 코드가 올라간 직후의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은 이렇게 점퍼가 부팅이 시스템 메모리에서 부팅이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코드를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코드를 읽어오려면 플래시 메모리에서 부팅이 되어야겠죠. 그걸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다시 빼고요. 점퍼를 0으로 연결해주면 플래시 메모리에서 이제 부팅이 될 겁니다. 전원을 넣어줘 볼게요. 그럼 플래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코드가 동작을 하게 되겠죠. 네. 예, 옆에 있는 이제 LED 13번에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합니다. 1초마다 아까 코드에 쓴 대로 타이머가 1초마다 토글을 하니까요.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성공적으로 코드가 올라간 걸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STM32 큐브 ID가 아니라 STM32 큐브 프로그래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드를 올려볼 거예요. 먼저 지금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서 부팅이 되고 있는 동작을 다시 또 업로드 모드로 바꿔줘야겠죠? 시스템 메모리에서 부팅이 되고 플래시 메모리에 코드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바꿔줍니다. 그 상태에서 일단 STM32 큐브 프로그래머를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이 STM32 큐브 프로그래머는 SD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STM32 큐브 프로그래머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리얼 와이어가 연결이 되어, 아니, ST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시리얼 넘버를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타겟 보드에 전원을 넣어 볼게요. 전원을 넣고 외부 전원을 넣고 커넥트를 누르면 됩니다. 누르기 전에 설정들을 확인해 볼게요. 파워 다운, 액세스 포인트 0, 하드웨어 리셋. 네, 이렇게 하드웨어 리셋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걸 노멀 모드로 해볼까요? 커넥트. 네, 들어오네요. 이제 외부 전원을 연결했기 때문에 노멀 모드로 해도 연결이 됩니다. 여기 떠 있는 것들은 이제 디바이스 메모리, 이 0x08 번지부터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픈 파일을 누르면 내가 올리고 싶은 그 실행 파일을 바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폴더에서 아까 만들었던 블링크 폴더에서 디버그에 가시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얘를 선택하게 된 거죠. 이거를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 다운로드 컴플릿이 뜨면서 다운로드 됩니다.
이번에도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ST32 큐브 프로그래머는 왜 보여드렸냐면 ST 링크가 정품이 아니라 이래 클론 제품 등을 쓸 경우에 이 STM32 큐브 ID에서는 다운로드가 잘 안 된다는 글이 많더라고요. 예, 그럴 때 이제 프로그래머를 이용해서 하면은 된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제 이 STM32 큐브 ID에서는 안 되고 STM32 큐브 프로그래머에서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이 저 같은 경우는 불안정한 전원을 넣었더니 그렇게 됐었고, 이제 안정적으로 다른 보드에 3.3V 그 핀 아웃을 통해서 전원 공급을 넣어주니까 매우 안정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TM32 큐브 ID에서도요. 그래서 만약에 동작이 잘 안 된다, 이레이즈 메모리가 실패했다, 막 이런 에러가 나온다면 전원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